안녕하세요, 김정민입니다. 자, 여러분 좋은 하루 되고 계시죠? 오늘은 피트니스 산업에서 점점 더 뚜렷해지고 있는 한 가지 흐름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바로 트레이너들과의 관계에서 반복적인 문제를 겪은 센터 대표들이 이제는 정직원 고용을 피하고 프리랜서만 선호하게 된 이유에 대해 깊이 있는 분석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현상은 단순히 인건비 문제나 유연한 구조 선호 차원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 이면에는 수년간 쌓여온 불신과 경험에서 비롯된 심리적 회피, 그리고 업계 구조의 재편이 함께 맞물려 있습니다. 먼저 센터 대표들이 트레이너 고용에서 느끼는 불안정성이 점점 커졌습니다. PT 산업의 특성상 트레이너 한 명의 이직이나 퇴사, 고객 이탈은 곧 매출 하락으로 직결되는 구조이기 때문에 이 안에서 안정적인 인력을 유지하기 위해선 단순한 급여 이상의 정서적, 조직적 케어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최근 몇 년간 많은 대표들이 경험한 것은 오히려 그 반대였습니다. 일정 고객이 쌓이면 어느 순간 계약과 무관하게 개인적 욕심을 드러내는 트레이너들, 고객을 데리고 나가 독립하거나 레슨비 정산 문제로 갈등을 일으키는 사례들이 빈번히 발생하면서 고용 관계를 유지할수록 더 큰 리스크를 안게 된다는 인식이 깊어진 것입니다. 두 번째는 세대 간 가치관 충돌과 노동 인식의 괴리입니다. 요즘 세대 트레이너들은 직장보다 나의 일을 중요시하는 성향이 강합니다. 즉, 센터라는 공간을 일터로 보기보다는 내가 잠시 사용하는 플랫폼 정도로 인식하고 대표와의 관계 역시 동료나 협력자보다는 거래처에 가깝게 느끼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표 입장에서 보면 같이 가자고 믿고 고용했지만 트레이너들은 언제든 조건이 맞지 않으면 이동하거나 독립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선택인 것이죠. 이런 구조 속에서 대표들은 왜 내가 이들의 생계와 태도를 다 책임져야 하지라는 회의를 갖게 되고 결국 고용 자체를 피하게 되는 흐름으로 전환하게 됩니다. 세 번째는 노동법적 리스크에 대한 현실적 부담입니다. 고용 관계가 되면 4대 보험, 퇴직금, 주휴수당, 연차 등 법적 요소가 따라붙습니다. 문제는 PT 산업이 성수기와 비수기가 뚜렷하고 트레이너 개인의 역량에 따라 수입 차이가 극심한 구조라 이러한 법적 장치들이 현실적인 운영 방식과 잘 맞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특히 성과급 중심의 레슨 구조에서 트레이너가 고객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아 매출이 줄었음에도 고용을 유지하면서 기본적인 법적 보장을 계속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때 대표 입장에서는 리스크는 내가 다 지는데 권리는 트레이너가 다 가져간다는 불균형을 크게 체감하게 됩니다. 결국 법적 책임에서 벗어날 수 있는 프리랜서 계약이 선택이 아닌 필수로 바뀌는 겁니다. 네 번째는 시장 전반의 독립 트레이너 증가와 인력 수급 구조의 변화입니다. 이제는 트레이너들이 꼭 센터에 소속되지 않더라도 독립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경로가 많아졌습니다. 공유 PT룸, 스튜디오 대관, 홈투 출장, 온라인 코칭까지 다양한 수익 모델이 생기면서 직장형 트레이너보다는 브랜드형 트레이너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대표 입장에서는 정규직으로 묶어두는 것 자체가 점점 비효율적인 구조가 되어가고 있고 차라리 이들의 독립성을 보장하되 일정 수익을 분배받는 파트너십 모델이 훨씬 더 깔끔하다고 판단하게 됩니다. 다섯 번째는 고용이 주는 정서적 피로감과 관계 스트레스입니다. 실제로 많은 센터 대표들은 단순한 비용 부담보다도 트레이너와의 관계에서 오는 감정 소모에 더 큰 피로를 호소합니다. 고용이라는 것은 곧 책임과 기대를 전제로 한 구조인데 트레이너가 이 기대에 부응하지 않거나 신뢰를 배반할 경우 대표 입장에서는 단순한 업무적 손해를 넘어 사람에 대한 실망이라는 정서적 타격을 입게 됩니다. 반복적으로 이런 경험을 겪은 대표일수록
고용은 곧 리스크라는 인식이 강해지고 인간적 거리감이 유지되는 프리랜서 계약이 훨씬 안정적으로 느껴지는 것이죠. 결국 지금의 흐름은 하나의 결론으로 수렴합니다. 고용은 리스크, 프리랜서는 선택, 피트니스 업계의 사람 문제는 더 이상 인성이나 태도 문제만이 아닌 시스템과 가치관, 법적 구조의 충돌 속에서 생겨난 구조적 결과물입니다. 프리랜서 계약은 이 복잡한 현실 속에서 대표들이 찾은 가장 현실적인 리스크 분산 방식일 뿐 이상적인 운영 모델은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순간에도 수많은 대표들은 트레이너와의 갈등을 피하고 예측 가능한 운영을 하기 위해 점점 더 고용을 멀리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트레이너 때문에 힘들었던 대표들이 왜 프리랜서만 고용하게 되었는가에 대한 구조적이고 심리적인 배경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꼭 운동 분야, 웨이트 트레이닝, 이제 헬스나 뭐 필라테스, 요가, 뭐 크로스핏까지, 자, 이런 운동 쪽 분야뿐만이 아니고 푸드 사업이나 다양한 이제 프랜차이즈들도 보다 보면 지금 이런 추세들로 많이들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정식 구인보다는 프리랜서를 두고 또 프리랜서로 활동하는 분들과의 어떤 관계를 어느 정도 선을 유지하면서 또 어떤 그러면서 정신적인 스트레스와 감정적인 소비를 하지 않으면서 오히려 좀 더 깔끔하고 효율적인 어떤 운영 방식을 추구하는 대표님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이 이제 일반 분들께서 헬스클럽이나 PT 스튜디오에 갔을 때 자신을 지도하는 트레이너가 정직원인가 또는 이제 프리랜서인가 이런 부분들도 한 번은 알아보시고 또 정직원일 때 또는 프리랜서일 때의 장점과 단점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좀 염두에서 자신을 지도하는 트레이너를 선택하고 또 지금 현재 트레이너가 어떤 경우 어떤 프리랜서인지 정직원인지에 따라서 장단점이 있거든요. 그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한번 잘 파악을 해서 내가 지도를 계속 받아도 될 분인지 아니면 그냥 수준 낮은 어떤 트레이너가 그냥 여기 와서 또 일을 하고 있는 것인가, 또 이런 부분들까지 좀 꼼꼼하게 세밀하게 좀 파악을 하는 여러분들, 그리고 지금 헬스 이제 업계에서 지금 이제 관장님들 보면 정말 트레이너들 때문에 한동안은 또 횡령이라는 문제가 많았어요. 이제 회원님한테는 PT비를 받아서 헬스클럽에는 주지 않고 자기가 몰래 이제 레슨을 더 추가로 진행을 하면서 회비를 이렇게 삥땅 친다고 하죠. 그러든지 회원님이 헬스클럽에 등록했는데 등록한 자료는 없이 자기가 회비를 먹고 나중에 먹튀를 한다든지 이런 트렌드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들을 많이 겪은 관장님들이 이제 정직원보다는 프리랜서를 좀 많이 원한다는 그런 이야기가 포함된 오늘 내용이었습니다. 영상을 좀 참고해서 여러분들이나 또 트레이너 분들이 있다면은 트레이너 분들도 이 분야의 어떤 흐름을 좀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됐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영상이 도움이 됐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다음 영상에서도 또 여러분을 위한 영상으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정민이었습니다.